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출입 수술, 5번 발치 공간을 이용한 돌출입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입이 나와 있는 돌출입 환자분이셔서 내원을 하셨고요. 파노라마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충치도 있지만 왼쪽 위쪽에 5번째 치아가 뿌리만 남아있고 거의 소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정상적인 치아를 많이 남겨놓기 위해서 소실된 치아나 아니면 충치가 심한 치아를 발치를 하고 돌출입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아는 앞에서부터 2개의 앞니, 그 다음에 송곳니, 그 다음에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이렇게 한쪽에 7개씩 있습니다. 보통은 송곳니 뒤의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돌출입 수술을 하지만 5번째 치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공간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치아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4번째, 5번째 치아 모두 충치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둘 다 충치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정면에서 빈틈이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다 5번째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뼈 모드에서 보시면 좀 더 비어있는 공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치아 뿌리는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면을 보시면 왼쪽에 5번째 치아가 없고 오른쪽에는 4번째, 5번째 충치가 되어 있어서 왼쪽과 같은 5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였습니다. 수술한 후의 모습이고요. 수술 전에 비해서 7mm, 8mm 되던 공간이 한 3mm 정도로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쪽에 치아 4개, 그 다음에 빈 공간, 뒤에 큰 어금니 2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충치나 소실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4번째 공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였고요. 수술의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빠진 뒤에 뼈를 삭제하고 공간이 이만큼 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어금니가 방긋 웃고 있네요. 수술 후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뒤에 이렇게 공간이 살짝 남아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뒤에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4번 치아를 발치하였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뒤에 4번 공간이 양쪽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 모드이고요. 위에서 1, 2, 3, 4 5번째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밑에 1, 2, 3번 뒤에 4번 공간. 절골선을 자세히 보시면 치아 뿌리를 피해서 절골선이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절골선이 치아 뿌리를 피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시커멓게 보이는 곳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뼈 모드에서 보시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과 절골선의 관계가 잘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과 뼈 절골선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치아 뿌리 사이로 절골선이 잘 주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번을 뽑을 때보다 절골선이 조금 더 뒤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의 얼굴과 수술 후에 달라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교정을 위해서 이미 발치를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밑에 모두 5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셨고요. 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발치 교정만으로 충분히 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서 돌출입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4번째 치아 뒤로 비어있는 공간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 2, 3, 4, 5번째 1, 2, 3, 4, 5번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 5번째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커멓게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인데요. 보통 이 신경이 4번이랑 5번 치아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5번째 발치를 하고 하악 돌출입 수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5번째 치아 밑에 신경 구멍이 있었고 치아 뿌리의 방향이 약간 앞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잘 피해서 5번째 공간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잇몸뼈를 보시면 이렇게 치아 사이에 발치를 한 공간이 아직 시커멓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발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턱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치를 한 공간이 아직 잇몸뼈로 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수술 전에 크라운이 양쪽에 5번째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턱에서도 5번째 치아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출입 수술을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4번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지만, 치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4번이나 5번에 큰 차이가 없고, 만약에 둘 다 가능하다면 앞쪽에서 빈 공간이 보이지 않는 5번 발치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번 발치를 하게 되면 수술자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롭고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이 나오는 위치나 아니면 치아의 각도에 따라서 특히 하악 같은 경우는 5번 발치를 이용한 돌출입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 1, 2, 3, 4, 5번째 공간이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수술 전에 이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그 공간이 많이 작아져 있고요. 아래턱을 보시면 1, 2, 3, 4 뒤에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한 7mm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오른쪽 한 2mm, 왼쪽 한 3mm 정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금니가 방긋 웃고 있습니다. 이쪽 사랑니는 울고 있네요. 수술 후에 파노라마를 보시면 앞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 잘 있고, 그 뒤에 발치를 하고 수술한 공간이 있으며, 아래턱에서도 4번째 치아 뒤에 절골선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 CT뷰를 보시면 4번째 치아 뒤에 이렇게 절골선이 비스듬하게 있으며,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구멍 옆으로 절골선이 아주 가깝게 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4번째 치아 공간 뒤로 치아 뿌리를 피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절골선이 있고, 아래턱에서도 치아 사이 공간과 또 이 신경선을 피해서 절골선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정면에서의 차이고요. 4번째 발치를 하게 되면 절골선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서 좁은데, 지금은 훨씬 더 넓게 절골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안모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입이 많이 튀어나온 얼굴에서 훨씬 더 정리가 되고 더 깔끔한 느낌으로 인상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존에 발치가 되어 있거나 치아가 소실이 된 등의 이유로 인해서 5번째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돌출입 수술을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번째 발치를 하고 하는 돌출입에 비해서 5번째 발치를 하는 돌출입 수술은 수술도 조금 더 까다롭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플로라 성형외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